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보유세 강화가 어떻게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장은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할 것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가 이제 강화가 되겠죠. 보유세가 강화가 되면은 기존의 전 월세를 하나의 수익률로 계산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50억짜리다 그럼 1%가 들어왔다 그럼 마이너스 5천원으로 잡으면 되죠. 그럼 수익률이 하락되겠죠. 이제 수익률이 하락한 채로 물량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 지금 토어제로 인해서 어, 전세나 월세를 내놓는 상태에서는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이 급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이 하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보유세 일부를 월세에 전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일부가 추가되었고 월세끼리 또는 전세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하던 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보유세를 뭐 한꺼번에 다 전가시키지는 않겠지만 보유세가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어제 때문에 임대 물량이 확 줄어들어서 경쟁이 심해져서 오르고 보유세 일부를 거기서 전가시켜야 보유세를 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할부로 낸다라고 치더라도 뭐 5천만 원이면 12로 나누면 뭐 480, 2, 3만 원 정도 되겠죠. 485만 원, 486만 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86만 원을 당장 전가를 시키지는 않겠지만 처음에는 뭐 150만 원, 200만 원 거기에다가 월세가 하겠죠. 그러니까 월세가 상승이 되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유세를 내고도 수익률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가의 주택을 샀어요. 근데 보통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 때문에 똘똘한 한 채랑 무슨 수익률이 상관이냐? 똘똘한 한 채로 수익률을 계산을 한다니까요. 똘똘한 한 채를 내고 들어왔어요. 팔았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갑니까? 못 가죠. 그리고 버티기만 하면은 나중에 훨씬 더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건드리겠죠 또. 그럼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또 버티죠. 어떻게 되죠? 저 월세 물량이 또 급감합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 수익률은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게 왜겠습니까? 월세 물량이 또 급감하고 보유세를 전가시키는 다른 물건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요때까지 확보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매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세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수익률에다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매매가가 멈춰 있더라도 전월세가 폭등을 하고 전월세가 수익률을 회복시켜 주는 과정을 통하여서 매매값을 다시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보유세 강화가 되면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할 것이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규 진입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나 아니면 고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취득세 완화를 통하여서 다른 수익률을 도모할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을 할 것이고요. 수익률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세 차익을 얻는 시장의 방향은 이제 양분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모르죠. 양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흐름이 들어오더라도 전월세가 이미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전세가율을 회복이 되면 뭐 20%에서 30%, 30%에서 40%, 20%대도 있더라고요.
50%, 60%까지 어느 정도 시간만 가지고 버텨주기만 하면은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매매가가 밀어 올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급격하게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는 멈춰 있더라도 전월세는 폭등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를 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앤다. 그 수익률이 하락된 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전월세에 다 전가를 시킬 것이죠. 물론 전월세 한 번에 다 전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또 한 번에 전가시킬 수 있는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매물이 나올 때 그 사람들한테 다 덤탱이 씌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량이 적잖아요. 그거를 감소하고 들어가자 그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웃긴 게 뭐냐면 고가 주택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전월세가 너무나 많이 줄어가지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전월세 가격이 폭등된 상태로 등장을 해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겠죠. 중급지에 있었던 분들이 하급지로 몰려들면서 중급지에서 미리 갈아타기나 이거를 못 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급지로 넘어오면서 지금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 쪽에 뭐 아예 난 노도강 안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안 갈래 안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 바깥에 있는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 규제로 묶이면 강남이 경험했던 것처럼 뭐야 우리나 니네랑 똑같은 데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급지의 수급들이 하급지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두강에도 매물이 줄어들면서 등장하는 매물들은 5천에서 1억씩 상승한 채로 뭐 팔릴렘 팔리고 말렘 마라 라고 하는 식의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공급까지 훨씬 줄어들면은 이거 상상 외의 폭등 시장이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그리고 12월 1일부터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양적 긴축을 중단하면 양적 완화로 과연 넘어가지 않을까요? 양적 완화로 넘어가고 점점 더 그 세가 세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